자,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,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들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 1순위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다소 좀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. 이제 학원이나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비난하거나 저를 욕하고 탓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정말 많은 비용을 사교육에 지출을 하시면서 효과도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받고 있는 학생,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최근 통계 보니까 80% 이상의 학생들이 매달 수십만 원의 비용을 사교육에 지출을 하고 있고, 많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는 경우들도 허다하고요. 자, 학원들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광고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끌어모으고,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보다 더 많이 공부를 시켜요 이러면서 홍보를 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는 애들은 성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, 자, 그래서 답답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 학원 관계자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,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사교육을, 학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 통계를 보면 2024년도 이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29조, 거의 30조에 육박합니다.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나라 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랑 맞먹는 수준이에요. 그만큼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기도 하고, 또 반대로 보면 뭡니까? 그만큼 많은 사교육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있다는 거죠. 학군지로 유명한 곳 특징들이 어떻습니까? 학원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학생들,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교육 환경이 잘 돼 있다라고 하지만, 또 사교육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?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. 물론 좋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학원에서 애쓰고 계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, 가장 쉽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뭘까요? 바로 불안감 자극이죠. 공포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, 요즘에는 2년치 선행 나가는 게 대세예요. 요즘에는 유아 때 영어 떼고요,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수학 선행 먼저 다 뽑아 놓는 게 대세입니다. 안 하실 거예요? 이렇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게 이 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. 실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터뷰 메시지입니다.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, 이거 안 하면 늦는다, 옆집 애들 다 시키는데 혼자 도태되게 둘 거냐,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고요. 또 중고등학생이라면 학원 레벨 테스트 같은 것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.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맞아야 그 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어떻습니까? 이것도 우리 학원에 오려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라고 거부를 하면 더 안달날 걸 알기 때문에, 이 학원은 상위권만 다니는 학원이에요, 우리 학원에 오고 싶죠 하면서 유니크한 전략을 쓰는 거죠. 그것도 다 불안감을 조장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학원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. 학부모님들도 이걸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. 옆 학원은 1년씩 나간다는데 우리 학원은 왜 이렇게밖에 안 나갑니까? 근데 우리도 그렇게 시켜주세요. 우리 아이도 그렇게 관리해 주시죠? 또 어떻습니까?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 성적 잘 안 나오면 바로 다른 학원으로 옮기죠. 자,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? 이 아이들의 능력을 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보다는 당장 눈앞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급급합니다. 당장 그 아이의 다음 달 등록이 걸려있기 때문에. 이 아이 실력 높이고 개념 이해하기 위해서 끌어주고 할 여유가 없어요. 그냥 문제 드립다 시키고 유형 암기 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성적 올리는 걸 만들어 줘야 우리 아이들이 계속 그 다음 달에도 등록을 하니까. 학부모님들도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운영됩니다.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한다는 착각을 학생들도 하게 되고, 학부모님도 얘가 안 하던 공부를 하네, 안 하던 문제를 이만큼이나 많이 풀고 오네, 그리고 그렇게 공부량을 늘리고 문제 수를 늘리면 당연히 안 했을 때보다 몇 점은 지난번 시험보다 오를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최악의 공부 방식이죠.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최상위 등급까지 만들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학원은 어쩔 수 없이 빨리 진도를 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,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그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갈까요? 최상위권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빠른 진도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. 수많은 다른 아이들은 그냥 학원비 내고 시간 낭비하고 오는 겁니다. 그 아이들의 성적이 조금 오를 수 있죠. 근데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.
그만큼 돈 내고 시간 쏟은 만큼 대다수의 아이들은 효율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? 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. 우리 학원에서 1등을 배출해야 다른 학생들이 따라오거든요. 1등들은 개념 이해 빨리빨리 진도 나가도 잘합니다. 자, 그런데 그거는 그 아이들한테 맞는 방식이라고요. 이 냉혹한 경제 논리를 알고 사교육을 활용하셔야 돼요. 무작정 공부 잘하는 애 다니는 학원, 우리 반 1등이 다니는 학원, 원래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였는데 계속 유지를 시켜준 건지, 아니면 그 아이가 정말 바닥이었는데 그까지 올라간 건지, 그걸 한번 추적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. 못하는 애를 올리는, 그게 진짜 공부고 그게 실력이지. 근데 그렇게 운영되는 학원은 사실 찾기가 쉽지 않다.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학원생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누가 나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. 이건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논리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너무 의존하지 말고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학원 가기 전에, 인강 듣기 전에 이 세 가지 질문만 한번 해보세요. 지금 나한테 필요한 공부가 뭔지, 내가 부족한 능력이 뭔지를 명확하게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, 그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지 혼자 공부하는 게 좋을지를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혼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문제를 푼다, 또는 국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킨다. 선생님이 화려하게 독해하는 거 본다고 내 능력이 향상되지 않아요. 내가 먼저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고 혼자 글을 읽으면서 훈련을 해야 그걸 통해서 내 능력이 향상되는 거고, 그 이후에 수업을 들었을 때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, 무작정 모든 공부가 학원을 다니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, 학원을 가기 전에 혼자 하는 게 유리할지, 학원을 가는 게 유리할지, 또는 혼자 공부한 다음에 학원을 이용하는 게 좋을지 그 생각을 두 번째로 해보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 학원을 언제까지 다닐 것인가, 어떤 목표를 얼만큼 달성하면 나는 그 학원을 끊고 다시 혼자 공부로 돌아올 것인가. 무작정 좋으니까 갔어, 계속 다녀야지, 그러면 학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저희 스터디 코드도 필요할 때 쓰고 버리세요.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필요할 때 쓰고 버리세요. 학원에 끌려다니지 마세요. 여러분들이 돈 내고 쓰는 소비자잖아요. 똑똑한 소비자가 되셔야 됩니다. 식당에 돈 내고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메뉴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안 해주면 분노하실 거잖아요. 그런데 학원은 유독 좀 끌려다니는 게 사실이에요. 식당 갔을 때 거기에 불만 있으면 얘기하듯이 학원도 그렇게 이용하고 버리세요.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용하고 버리세요. 그렇게 활용했을 때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런 사교육의 경제 논리에 끌려다니지 않고 학원비 내주면서 자리 채우면서 들러리 해주는 그런 학생들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꼭 여러분들은 내가 이 학원에서 무엇을 얻어먹고 언제 냉정하게 끊을 것인가, 그 생각을 하면서 학원을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 공감하시는 이 학원 관계자 여러분들, 사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. 그렇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한 부분들 많이 있다는 거 압니다. 여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소비자들은 똑똑하게 이걸 활용해야 되니까 우리 스터디 코드를 포함해서 모든 사교육 냉정하게 이용하고 버리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